자, 2000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그죠? 중요한 것들이 먼저 한번 봅시다.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이야. 기법, 방법, 기법이라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현실요법이다. 자, 이 글에 뭐야? 중심, 제재, 중심, 하재가 되는 거야. 중화. 그럼 현실요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아니니까 설명을 쭉 해주겠죠? 그런 특징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대요, 인간은. 자, 이 5가지가 뭔지 알아둬야 되겠네요.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시험 문제. 그 다음에를 제시하고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은, 자, 기본 욕구가, 욕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 뭐를? 행동. 모든 행동은 이퀄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신의 선택이야. 그죠?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소리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오케이?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만약 있죠. 가정에서 이러한 선택으로 문제 발생 시, 문제 발생 시 한다면 5가지 기본 요건을 실현 가능 수준으로 뭐 해야 돼요? 타협하고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걸 해서 요걸 해야 된대. 그죠? 어떨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 한 거 그때 따라서 하세요. 그죠? 그럼 5가지 욕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욕구가 뭔지. 자, 첫 번째 1번 생존 욕구다. 그냥 단어만 뜻만 알아도 되지. 네. 인간은 어떤 욕구가 가장 기본이야? 살고 싶어. 살고 싶은 욕구만. 그죠?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특징 1이네요. 생존 욕구의 특징 첫 번째, 생물학적 속성을 가진 거예요. 생물학적인 건 뭐야? 신체는 더 쉽게 말하면 사회적 규칙이라는 상식을 지켜. 자, 사회적 규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야. 이게 특징 2네요. 이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이기도 해. 자, 이거를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 이게 특징 3.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인, 강한 사람. 여기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거?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편이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것도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강한 사람은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이 첫 번째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아? 건강하고 안전. 이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죠. 네 번째요. 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두 번째 욕구 2. 그죠? 사랑의 욕구다.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 욕구의 근본 개념 속성은 뭐야? 사랑하고 사랑 나누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죠? 역시 특징으로 그냥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역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만 하니까 누구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타인을 잘 도와요.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시해요. 그죠? 이 욕구가 부족한 걸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하죠. 하게 여기에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이건 단점이에요. 이거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특징 토 이거는 단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잖아.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나는 내가 좋아하는 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갈등이 생기겠죠. 이해돼요? 네. 자, 셋째는요. 세 번째는요. 힘의 욕구입니다. 자, 속성이 뭐예요? 경쟁하여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를 뭐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개념이라고 해도 돼요. 경쟁하고 성취.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대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역시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직장에서 성공과 명예욕, 그죠?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이것들을 중시하고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자. 자,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욕구를 권력욕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미쳐본 거 이게 특징이 다 이제 특은 동그라미로 할게. 여기는 건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냥 3번인데 3번 이게 특 1, 특 2, 특 3이 되겠지. 또한 자기가 옳다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며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히 이게 특 4가 되죠. 자, 넷째는 자유의 욕구.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개념 정도가 될 거고 개념이나 특징.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역시 어떤 속성이 있어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도 특 1, 특 2. 그래서 상대방의 대체로 뭐해? 관대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 이게 특 3. 이 특징 3번은 뭐 쪼개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즐거움을 욕구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하는. 자, 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역시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취미생활을 즐기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즐겨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잘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겠죠. 뻔한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특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옆에나 공책에 따로 정리를 좀 요약 정리를 하세요.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이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신이.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5가지 욕구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 역법에서는 이 5가지 요구들이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그러면 이 욕구들이 행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 양상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 5개와 뭐 골고루 25%, 2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 20%, 20%로 해가지고 골고루 있으면은 뭐 만능이냐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5가지 중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 요법의 요 5가지 요금이 충족이 돼야지.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충족.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충족이 안 된 경우에는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갈등이. 그지? 요 갈등은 왜 생겨? 미충족심. 즉 내가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그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어. 그럴 때 뭐 문제점이 생기겠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여기 자유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어딘가에 갇혀서 맨날 틀에 박힌 걸 남한테 하라고 해. 하고 싶어요? 강한 쪽은 넌 이거 해야 돼. 그죠? 직업도 그런 직업은 못하겠죠. 근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오케이?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잖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현실요법은 우선 자 이렇게 우선이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 내담자는 뭐라고 생각하자? 상담자라고 생각하자. 맨 밑에 어휘 나와 있어요. 상담실 따위 자발적으로 상담자라고 하면 안 되고 상담 받는 사람.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는 사람.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 이거 상담하는 사람이죠? 상담하는 자가 내 욕구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내 요거를 먼저 해야 되고, 이게 1번 해야 돼. 현실요법의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거에 해야 할 거. 요법, 해야 할 거라고 하지 말고 순서라고 합시다. 그냥 요법의 순서. 이거 다음에 이게 1번. 그래서 요거를 보던 다음에 2번 뭐를 해야 되죠?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해야 돼. 너무 욕구가 강한 것도 문제가 되죠. 그죠? 맞아요?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나는 속옷 없는 것만 다닐 거야. 이제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너무 강한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약한 것도 안 좋고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타협과 뭐가 필요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걸 거쳐서 결국에는 새로운 선택.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단계를 갖는다. 그럼 이 현실 요법의 단계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몇 단계? 1, 2, 3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죠? 정리할 때 단계별로 1, 2, 3 정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예시. 이거 그런 거는 구조와 관련된 거야.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속성을 봐야 되겠지?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려하겠죠. 아까 속성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잘 돕고 사랑을 주는 만큼 또 뭐 하고 싶어? 받고 싶어. 그죠? 이거는 강해. 근데 힘의 욕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약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약한 거야. 그치? 이해가 돼? 원래 이게 강한 사람은,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약하면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겠지.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아니지. 근데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 타인이랑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너무 강하면 타인의 말을 무시하겠죠. 내 말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너무 강한. 의견이라는 거는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힘이 강해, 힘의 욕구가 강해. 내 의견을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뭐라? 야, 너 틀렸어. 네 거 아니야. 그런 기분 어때요? 그렇죠. 그지? 네. 그러면 두 번 다시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이해가 돼? 네. 진짜로? 사랑 욕구가 강한데 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5가지 욕구가 다 뭐 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럼 자기 주장이 약한데 타인은 잘 듣는 거예요? 어디? 둘이 공존할 때. 차이를 다 돕는 거지, 돕는 거. 대화는 안 해요? 자기 주장이 왜 강하지 않죠? 여기 지금 봐봐. 힘의 욕구가 뭐 어떤 사람이야? 약해요. 약한 사람이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네. 않겠지.
어? 만약에 이게 강한 사람이 자기 주장 강하게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약한 사람의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지 않지. 사람 표현을 잘할까요, 말까요? 사랑을 표현을 한다는 게 어딨어요, 여기? 그래서 사람 욕구는 타인한테 잘 안 되면 안 돼. 어? 정우야, 네.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돼. 네. 여기서 사랑을 표현을 잘한다고 그랬어? 사랑을 뭐 그랬어? 사랑을 준다고 그랬죠. 그게 표현 아니에요? 에이, 왜 그래? 엄마가 정우한테 항상 사랑은 무슨 뭐를 해줄 때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딸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냥 하죠. 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랑하니까 무슨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사랑을 주는 거는 말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표현이라는 거. 그쵸? 그쵸?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인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건 작은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통틀어서 사랑을 준다라는 것은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자기 주장 약간 행동도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거하고 주장이라는 거는 표현을 하는 거고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 주장이라는 거죠. 네. 주장을 행동으로 할 수 있어요. 행동이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거를 그거는 행동으로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인데 생각을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주장이 강한 거는 말로 표현하는 거고, 그죠?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약하면 힘의 욕구가 약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 건 타인과 뭐 주장을 할 때도 타인 말을 다 잘 귀담아 그래요? 듣는 거지. 그지? 네. 이해가 돼요? 네. 보기에서처럼 5가지 욕구들이 강도가 다른 사람의 사는 자 이거 문제 출제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서 이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뭐는 강하고 뭐는 약해. B라는 사람은 뭐는 강하고 뭐도 강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이해가 돼요? 사례 적용 문제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강할 때, 약할 때는 안 나와 있지만 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죠. 특징은. 속성은. 이해가 돼요? 네. 여기는 지금 강한 것만 나왔잖아. 네. 그럼 강의 반대는 약이잖아. 네. 여기 나온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의 속성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잘못 생각해서 본인이 이거를 제 의미 이런 경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가지고만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알았죠?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가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면 안 돼요. 비문학. 여기 나온 그대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말로도 있고 행동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많잖아요. 문자로도 있고 글로도 있고 그죠? 네. 근데 내 주장은 내가 직접 뭘로 해야 돼? 말이나 글로 해야지 알죠. 네. 행동으로 할 수는 맞습니다. 말을 해놓고 행동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이해가 돼요? 내 주장을 한다는 건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이해한다고 자기가 어떤 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를 하는 거는 비문학 독해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셨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가 뭐야? 법이야. 네. 여기 나온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알았죠? 그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건 뭐 이제 욕구의 약한 욕구를 들어주는 얘기고. 또 다른 사례죠. 자유 욕구와 힘의 욕구가 모두 강해. 자, 나는 프리하게 살고 싶은 게 자유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고 이거 하면 나만이 자유롭게 살고 싶죠. 혼자. 그쵸. 그러면 상대도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개념에서. 그래서 타인의 자유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그죠? 그게 강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힘의 욕구는 아까 이게 강하대 이번에는. 그럼 자기 주장이 센 거지. 네. 그러면 자신을 구속시키는 걸 싫어하는 것은 뭐가 강한 사람이죠? 자유. 자유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주장이 강한 편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가 돼? 성격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이기주의자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만 전부 다 이기적이라고 본다는 거는 또 그건 아니죠. 네. 알았죠? 그럴 수도 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본인이 만들지 말고 그 있는 내용만. 이거는 자유죠. 자유사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고 여기는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토론회에서 뭐 개똥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주의가 강한 거죠. 걔는 그럼 무슨 욕구가 강한 거예요? 힘의 욕구가 강한 거다. 그죠? 네. 또 B라는 친구는 어떤 모임에 대한 규칙을 따르기를 싫어한다. 그죠? 규칙이 뭐가 돼요? 구속이죠. 네. 그죠? 이해가 돼요? 네. 법, 규칙, 제도 이런 거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런 걸 싫어하면 자유가 강한 성격이 되죠. 이해가 됐어요? 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일단 자기가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해.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저요? 음. 저는 힘이요. 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싸우는 거 좋아해요. 말싸움? 이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상대방이 이해하는 선배님 이해시키는 거 좋아해? 제가요? 음. 아니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 좋아해요. 주장만 하면 어떻게 해? 설득을 해야지. 설득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설득이 당하다 안 당하든 네 사정이다? 근데 무서운데. 제 말만 듣고 그래서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방해받으면 불편해하며
주변 사람과 이걸 방해받으면 저 사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힘의 욕구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조절하고 아까 타협하라고 그랬죠. 네. 조절하도록 이끌 수 있는데 타인과의 사소한 의견 충돌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어떤 아까처럼 말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잦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많이 일어나? 사람 갈등. 본인과 상대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뭐 해야 돼? 네. 조절하래요. 네. 그죠? 이끌 수 있는데 타인의 사소한 의견 충돌 상황에서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의 뭐 하는 거죠?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알겠어? 그래서 조금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먼저 잘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지. 그런데 틀리니까. 틀리니까 나는 내 관점에서 틀리니까 난 자꾸 지적질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상대방이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근데 그렇다고 본인은 또 만약에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반드시 하느냐? 본인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 상대방? 치도 안 하면서. 그죠? 네. 별로 안 싸우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야. 그 의견을 뭐 하자 겸허하게 수용하는 연습을 하자. 알았죠? 네. 그래서 타협과 조절에서 이게 뭐가 돼요? 새로운 선택이 되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죠? 네. 됐니? 네. 자,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네. 나로 인해서 타인의 욕구가 반대로 침해받으면 좋겠어요? 싫죠?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그죠? 네. 그 대학교 가서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구속하려고 해요. 그죠? 지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면서 지는 즐기면서 나는 못하게. 그럼 싸워야지. 싸우거나 아니면 빠이빠이. 그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타인의 욕구는 뭐 존중해주는 게 좋겠죠. 네.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있어요? 타인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한다. 타인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안으면서 효과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려 한다. 현실요법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는 상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다 누가 해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뭘 할 줄 알아야 돼. 조절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의 욕구를 내가 주체를 해야죠. 욕구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조절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네. 내 욕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강약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현실적 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약한 욕구를 북돋거나 혹은 강한 욕구를 타협과 조절을 하는 것이야. 그지? 맞아요? 내담자는 상담자는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욕구를 주체야 스스로가 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격 장애죠. 그럼 치료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이 욕구가 너무 강해. 근데 그게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타나. 그지? 막 뭔가를 다 때려 부셔. 아까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죠.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런 건 뭐 해야 돼? 신고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체인데 조절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대표적인 게 분노 조절 같은 경우는 힘의 권력욕이 강한데, 그지? 그러니까 아빠가 권력에서 뭔가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 근데 리더십이 있기는 해. 그 장점이야. 근데 자식들에게 뭔가를 지시는 자식들이 안 해. 그래서 아빠가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막 애를 패.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뭐가 안 된 거예요?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실요법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으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죠. 이거 못하면 그죠? 스스로가. 근데 그 나이 먹고 못했으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병원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나 미쳤어. 병원 가야 되겠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나는 절대 미쳤어, 그지? 난 정상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 또 그렇잖아요. 신고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타인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안 해요. 않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것도 안 좋고 너무 약한 것도 항상 뭐든지 과유불급 적당한 것이 좋다. 이해됐어요? 현재 현실요법은 상담 분야에서 호응을 얻어 심리상담에 역시 심리상담에 이게 사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는 현실요법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옆에 여백 있죠. 네. 여백에다가 이 주제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으로 이 부분을 찍으세요. 자, 이것부터 잠깐만. 이 부분만 지문 확인해서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욕구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찍었어요? 네. 이런 거 본인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보고 베끼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지문 보고 본인이 먼저 정리를 해보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지금 한 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죠? 16에서 20이요. 16에서 20번까지 질문이죠? 문제는 뒤에 거 다시 한번 풀어봤겠지만 풀어보세요. 아셨죠?